모든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를 판단하잖아요. 이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한 가장 힘든 순간, 그것을 기준으로 얘의 무게감을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한 3-4번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전 이제 93년에 입대를 해서 올해 3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된 동기도, 제가 이제 누나가 4명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남자애들처럼 이렇게 논 게 아니라, 그 누나들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형 그려진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형 마네킹 같은 게 애가 하나가 있고, 드레스가 여기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스 예쁘게 입고, 이 종이를 뒤로 꺾어서 마네킹에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왕관 이렇게 꺾어가지고. 전 그런 걸 하고 놀았어요, 누나들하고. 어린 나이에 그때는 이 새끼 너무 기집애처럼 이거 뭐 누나들 속에 자라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약간 예전 분이어서 아들 중심적인 사고를 좀 갖고 계시니까 누나들이 4명이나 되는데 왜 막둥이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뭐 필요한 일들을 다 누나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막둥이 시키지 말고,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강하지 못하다. 뭐가 있으면 누나들이 뭐 이렇게 뭐 해주고, 뭐 설거지도 당연히 누나들이 하고, 차리는 것도 누나들이 하고, 그리고 이걸 고치려면 강한 곳을 가야 된다. 난 너무 약하다. 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수부대하고 해병대 둘 중에 하나를 가자. 그러다가 이제 공수부대는 4년 6개월, 해병대는 2년 2개월. 4년 6개월은 좀 힘들다. 해병대로 가자. 그리고 또 해병대 군복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청 웃겨요. 군대 거기 뭐 왜 왔어? 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교관들이. 뭐 어떤 애, 이런 애가 있어요. 넌 해병대 왜 지원했어? 그러면 해군인지 알고 지원했는데 해병대입니다. 뭐 이런 애도 있어. 그런 애도 있고, 뭐 빨강모가 멋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해병대신데 너는 꼭 해병대를 가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지가 끊겠다. 그래서 해병대 왔습니다. 뭐 이런 애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누나들 사이에서 자랐고 엄마가 오냐오냐 키웠고 난 너무 약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되게 험한 곳에서도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난 해병대를 가고 싶어. 이것도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뭐 이제 좀 부끄럽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솔직한 얘기여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떨어지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삼수를 할 것이냐? 군대는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모임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다 대학을 가니까 대학부에 들어가요. 대학을 졸업하면 청년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처럼 사회에 나의 확고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그게 없네? 아, 나는 뭐 이렇게 확실한 게 없냐? 뭐 명확하게 뭔가 탁 이거. 그러면 나도 파이팅 해가지고 빵 갈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바보는 아닌데, 선명한 내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도피?
도피도 있었어요. 얼른 도망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근데 기왕 갈 거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빡센 데로 가자. 해병대가 힘든 거는 훈련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매우 매우 힘들어요. 매우 매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병사끼리의 어떤 폭력적인 것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훈련소에서는 이제 뭐 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많았죠. 특수부대일수록 엄청난 갈굼이 있고, 그 프라이드와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부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난 타이트함이 있죠. 정말. 근데 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부대들은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히면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미리 훈련하는 것도 있을 테고, 저희는 뭐 이제 그걸 훈련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괴롭혀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서 만약에 살아남잖아요. 야, 내가 거기서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를 판단하잖아요. 이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한 가장 힘든 순간, 그것을 기준으로 얘의 무게감을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한 3-4번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명히 한 번은 해병대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가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올 때 그때보다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음악대학을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냥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5개월 레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언론사 취직했다고 뻥치고 신문 배달했거든요. 정유회사 다닌다고 하고 뭐 주유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내 알바를 하면서 음대 레슨 입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5개월, 6개월 안에 이제 대학 입학을 한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심이자 핵심은 해병대 시절의 그 힘든 시간. 내가 거기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걸 못해? 뭐가 힘들어? 이게 엄청난 힘이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강한 사람의 그 다음 버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건과 강은 한자인데요. 굳세다라는 단어와 편안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은 그냥 굳세기만 한 거예요. 근데 건강은 내면적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굳센 상태를 말해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대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삶이 다 전쟁이거든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그런 군인이 되는 건 강이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 그 해병대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특별한 도전, 대한민국 해병대. 그때는 이제 그 단어에 피가 막 끓었죠. 제가 오늘도 목욕탕에서 냉수 목욕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구독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계속
이제 추천하는 게 그거예요. 냉수 목욕을 해라. 냉수 목욕을 해라. 그 사람들이 뭐 건강하고 정신이 어떻고 삶이 어떻다. 그걸 막 보면서 이가 일리가 있는 말일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제 10,000년 전에 그 시절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의복을 입게 됐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만들게 됐고 이런 지금 냉난방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단은 옷으로, 2번은 외부의 기계 장치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가 원래 추위가 오면 자기를 반응하면서 생기는 건강이 있고 더위가 오면 아주 극한의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걸 하면서 건강해지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을 뭐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자연으로 갖고 있는 이 몸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전받고 하는데 그 모든 컨텐츠들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은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찬물 목욕하고 그러면 너 당신 성공할 확률 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말하면 약간 속에서 저항감 갖고 저도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약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항감을 갖고 이렇게 듣는데 제가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찬물 목욕의 핵심은 이 책과 똑같아요. 뭐냐? 우리는 그 찬물을 보통 다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데 찬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계속 하냐면요. 나 추움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하겠어라고 하는 도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들이. 이거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 추우려고 하지 않고 더우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추우려고 하지 않는데 나의 어떤 명확한 의식이 있어서 도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뇌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거에는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카메라 몰라. 그래? 배우겠어. 학원 다니고. 도전! 나 편집하는 거 몰라. 그래? 도전! 편집학원 다니겠어. 그것이 이것으로 인한 습관화, 일상화. 그러므로 그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욕탕 안에서 막 뜨거운 데 갔다가 찬물에 막 물집 끓이는 아저씨 보고 저 아저씨는 성공 아저씨인가? 이제 몸은 좀 성공 안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런 좀 삐뚤어진 생각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도 찬물에 하면서 아 그래 해병대 들어갈 때도 그 생각이었거든. 도전.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없어. 나 이렇게 끌려서 살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끌려서 내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핑계 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 도전하겠어. 근데 이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겠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으면 우리는 발을 빼버려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안 해버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어쩔 수 없음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한 것도 있었구나.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었다면 어쩌면 나는 항상 핑계를 대고 여기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기는 내가 이래서 못하겠고 이거는 난 또 이게 아니고 그러다가 내가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내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는 어쩔 수 없이 내 코에 콧뚜레를 뚫은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아닌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을
여기저기 도전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 탤런트들을 사용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전은 군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군인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 각각 삶에 그래, 나 도전할 거야. 훨씬 하드한 곳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곳에 나를 밀어 넣을 거야.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내가 사점을 뚫고 그리고 나왔을 때의 자기 자신이 다르잖아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지만 누가 항구에 정박시키려고 배를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강한 파도로 가자. 거기에서 강한 어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쩌면 건너온 다리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꾸 건너온 다리를 이렇게 보면서 안 되면 가자. 이러는 상황에서 무슨 강한 힘이 생기겠어요. 저자는 강한 파도에 자기를 몰아넣고 건너온 다리를 불질러 버린 거죠. 그것도 여러 번을. 근데 그러면서 계속 자신감이 붙었을 거예요. 자신은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이느냐? 전에 상처받았던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보이겠죠. 결국 이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거, 그거는 저는 SF 영화처럼, 인터스텔라처럼 과거에 힘들었던 내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사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연이 소명이 됐어요. 근데 보통 사연은 강한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 충격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내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데서 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그 비슷한 나와 전에 있었던 환경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나에 대한 내 과거, 이제는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가서. 인간이 시간 안에 존재하니까. 거기를 돌아가서 그 힘들어하던 구원이 필요했던 그 어린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책들을 읽고 이런 강연들을 듣고 왜 우리가 새로운 언어들과의 접속을 하느냐. 도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도전해봐야 되겠는데. 작더라도. 난 내 관성대로, 내 부모에게 받은 대로, 내 과거에게 받은 대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나를 찾아서 난 도전할 거야. 그 결과가 뭐가 있는지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도전하면서 우리 몸에 습관이라는 게 생기거든. 우리 몸에 생기는 자전과 공존의 궤도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인가를 만나도 저는 잘 우리의 새겨진 궤도대로 언젠간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책 보고 그런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음에 진동점 하나 잡는 거, 전 그게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우리가 돈과 시간을 쓰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